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타링크와 자율주행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아버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오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세틀라이트 팔콘 9이라는 이 로켓을 발사하는데 주요 뉴스가 떠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또한 구독자님들께서 이걸 요청을 하셔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 빨리 질문을 해소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타링크가 결국은 이 5G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랑 5G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5G는 얼마나 우리가 무선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준을 만드는 일종의 표준 규약인 거죠.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시면 스타링크는 5G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5G라고 여겨도 되는데, 이런 게 그럼 자율주행에 도대체 왜 필요하냐? 제가 전 영상에서 이거 사실 다뤘는데요. 자세한 거는 그 영상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편에 보면은 얼마나 차가 이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오늘 요점만 다시 얘기하면, 보십시오. 물론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그 영상에서 했었는데, 대략적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데이터가 11테라에서 152테라입니다. 하루에요. 이게 저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테스트하는 그 에리어만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정말 무한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넓은 영역을 커버하게 자율주행차를 돌아다니게 하면은 이 데이터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에 저장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간으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5G가 어느 정도 자율주행에 도움을 준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가 자율주행에 도움을 준다는 그 일환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5G가 참 중요한데, 이 5G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거를 다 도시마다 이걸 건설하고 이러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형님의 스페이스X는 이것을 위성을 그냥 정말 미친 듯이 띄워서 이 위성으로 5G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성에 대해서, 스타링크에 쓰이는 위성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위성은 아주 높이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PS 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GPS 위성과 아주 높은 데서는 지구랑 같이 따라다니는 정지 위성이라든지, 그래서 한 곳을 한 지역을 fully 계속 그것만 본다든지 이런 위성들이 아니라 아주 저고도로 나는, 아주 낮게 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게 스페이스X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목표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당연히 가격이 쌉니다. 지금 예상되는 가격이, 근데 이건 예상치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 뉴스가 사실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지금 처음 이걸 발표할 때는 10조? 12조? 면은 전 세계를 하이스피드 인터넷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싸죠. 왜냐면 그 정도 돈만 들여가지고는 그 전 세계를 묶을 수 있다?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아마 지금 미국에 광 케이블 까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동부만 깔아도 그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 가격으로 묶는다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죠. 기존에 안 그래도 실제로 이 스타링크 말고도 원래 통신 위성이 있는데, 그건 다 고위도죠. 굉장히 높은 데 있어서 이 통신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이걸 낮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레이턴시, 그 시그널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심지어는 잘하면 광 케이블보다도 빠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아이디어란 상황입니다. 이게 좀 단점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데 이렇게 위성을 많이 올려서 그럼 이거 왜 지금까지 이거 왜 안 했냐? 이렇게 이 아이디어는 찾아보니까 진짜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위성을 아주 높이 안 띄우고 낮게 띄우게 되면 이 위성이 무지막지하게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지역을 커버하는데 꼴랑 이 맥시멈 10분이랍니다. 10분. 10분 지나면 다른 위성이 제 통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위성은 이제 딴 데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영역을 이제 다 커버하려면은 뭐 수천 개, 최소 수천 개.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00개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성을 엄청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저렴하고 경제성도 아주 높고 실제로 더 빠른 인터넷을 커버하는 에리어도 엄청나게 많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많은 위성을 언제 올리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되다가 스페이스X에서 이걸 어떤 걸 만들었냐면 팔콘 9이라는 이제 로켓을 만들었는데 회수가 되는 로켓입니다. 옛날에는 로켓을 쏘면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로켓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다 대기권에서 이제 다 타서 뭐 없어진다든지 뭐 바다에 떨군다든지 그냥 다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근데 이제는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밀어주고 오다가 밀어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연료만 채워서 계속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뭘 보여줬냐면 스페이스X가 이 지상에만 리턴 시키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가 배를 하나 놓고 그 로켓들을 다 회수하는 걸 시연을 했죠. 그래서 아주 이 많은 위성을 저렴하게 올릴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위성을 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한 300개를 쐈나 그런데 조만간 거의 1600개에 달하는 위성이 곧 돌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봐서 일찍 다루고 싶었지만 너무 부정적인 내용도 그래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안 좋은 소식이 조금 있으면 그것과 함께 다루려고 좀 기다렸던 건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자율주행하고 달리 지금 이 사업은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심지어 12,000개를 쏴도 된다고 이제 어프로벌을 했는데 머스크 형님은 참 욕심도 많으시죠. 이게 지금 12,000개 허가해주고 야 빨리 쏴 이랬더니 이거 뭐 30,000개를 퍼미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 합쳐서 42,000개를 쏘겠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단점으로 하나 지목되는 게 뭐냐면 걱정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 과학자들한테 이제 우주 인터스텔라 연구하는데 이제 지장이 많이 주죠. 이렇게 지구를 정말 개떼같이 정말 이 위성으로 덮어놓으니까 관측에 영향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위성 수가 느는 이유는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뉴욕에 있는데 지금 런던이라든지 먼 거리를 송신한다면 어쨌든 광 케이블로 이렇게 가는데 우주에서는 빛의 이 미디엄 매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엄청 그 전파가 더 빨리 갑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먼 거리를 갈수록 이 위성을 통한 송수신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날씨죠. 날씨가 구름이 낀다든지 이러면 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성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위성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12,000개까지는 이미 정부 허가가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뛰냐? 다른 경쟁사들이 있죠. 원앱이라고 이 친구도 전 세계를 이제 저렴하게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묶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스페이스X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저블한 컨스텔레이션을 만든 지금 회사는 스페이스X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개수가 많고 만약에 이게 다 런칭이 되면은 현재는 정말 독보적으로 지금 많이 런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하늘을 보면 벌써 이렇게 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밝게 그래서 관측에 영향 준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형님이 알겠다 이거 이제 줄이겠다 그래서 이거 뭐 해결 방안도 내놓고 해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물론 이거는 경제성입니다. 이제 경제성은 실제로도 이렇게 예측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거 특히 뭐 금융 쪽에서 아주 빠른 통신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 빨리 이 프로그램이 요즘은 트레이딩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아낌없이 돈을 쓴다고 하는데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주요 고객이 첫 번째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뭐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싸게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묶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오늘 엊그제 안 좋은 소식은 아뿔싸 이게 로켓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부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인 줄 알았는데 원래 떨어져야 될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거죠. 지금 북한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들은 멀리 날리기만 해도 지금 막 난리인데 일개 회사가 지금 로켓을 쐈다가 그걸 회수했다가 우주로 보냈다 내렸다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한 회사가 지금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나은 우주 기술로 지금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엊그제 실패했습니다. 그 로켓을 회수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로켓을 돌아오다가 이게 잘못된 데 떨어뜨렸죠. 특히 이제 바다에 떨어뜨리다가 그 배 위에 못 떨어뜨리고 그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일단 그 로켓이 손상되진 않아 보여서 그걸 이제 회수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점점 이제 지구에 그렇게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컨트롤하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뭐 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겠죠. 지금 스페이스 X만 쏘냐? 그것도 아니고 원앱이라는 회사도 엄청나게 쏘는데 이거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그런 기술들, 더군다나 그 스페이스X의 위성들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아예 자율주행으로 서로 이제 레이저를 송수신해가지고 너 이만큼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 이렇게 회피해가고 조종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진짜 일단 일론 머스크 형님이 진짜 존경스럽고, 확실한 건 지금 전문가들도 이런 걸 우려하는 거는 좀 수천 개가 아니라 지금 만 개, 그러니까 수천 개가 수만 개지 않습니까? 이제 수만 개의 관리가 어떨지가. 근데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의심은 되는데 반대로 중앙정부는 이걸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심지어 개수까지 허가를 해줬고. 그런 거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과학자들이 다 어떤 정도 평가를 하고, 물론 스페이스X가 사실 이것도 좀 여담으로 슬픈 얘기지만 요즘 미국 정부는 굉장히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이게 스페이스X가 설립된 이유가 나사에 이제 로켓들을 다 외주로 주면서 다 고용 해고되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그걸 이제 고용 승계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요즘 정부가 이런 연구비도 끊고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가는 게 좀 뭐랄까 조금 아쉬움이 저는 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정말 피가 말리면서 연구를 하실 텐데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안하게 연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현재 성과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나중에 누가 그러던데 테슬라 제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터넷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한 솔라셀부터 해서 그 ESS 그 스마트 그리드까지 거의 뭐 테슬라가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근데 정말 지금까지는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Falcon 9 has landed. Operators